제가 한 리포트를 봤는데 2018년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랑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조정장이니까 2016년에서 마감할 것이냐 2018년에서 마감할 것이냐, 이건 제가 언급도 하기 싫지만 2020년 수준으로 갈 것이냐, 이건 제가 일부러 워드도 안 적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서. 이 장이 다시 오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2016년 정도면 10%대 마감이고요. 지금에서 이제 조금 오락가락 하다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2018년 정도라면은 여기서 한 10% 가까이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계좌 수익률은 15에서 20이 더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죠. 근데 한 증권사에서 2018년 지금 분위기 냄새가 솔솔 난다 그래서 이제 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2016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증시가 주식 흐름이요. 왜냐면요. 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5년 11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이때 증시가 고점에서 오르락내리락 엄청 변동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지금도 2021년 작년 11월부터 12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갑자기 연초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때도 200일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심리적인 지지선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이 많이 말하는 200일 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딱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피해 월요일이라고 중국발 증시 폭락이 일어납니다. 이때 연초부터 장난 아니었거든요. 중국이 연초부터 첫 거래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아세요? 거래 중지되는 거. 중국발 서킷 브레이커 폭락으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다 폭락합니다. 연초부터 두드려 맞고 시작했어요. 엄청 당황했었는데 2015년 고점에서 16%가 빠집니다. 지금 14%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한 2, 3%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패닉셀 나왔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무려 6개월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다 털어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연말에 가보니까 7.1% 수익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좀 되게 막 전쟁이다 뭐다 뭐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핑계로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개미 털기 하다가 또 이렇게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에도 미중 갈등, 북한의 핵실험, 지금도 북한 막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정 올 때는 별의별 이슈들이 다 갖다 붙습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중국도 폭락하고 갑자기 안 싸우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리포트에서는 아니다. 2018년처럼 갈 것 같다. KB증권에서 이거 지금 미국 금리 보니까 2018년 가을 냄새가 나는 게 불안하다 쓰신 거예요.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미국 10년 금리를 항상 먼저 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근데 이때 2018년 가을에 어땠냐면요.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 전재산이 이때 들어있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급등하면서 3%를 넘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1.8, 1.7, 1.9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 넘어갈까 막 시장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시장 금리가 3%로 막 한 번 탁 치솟으니까요. 제 기억이 나요. 나스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제 주식이 박살나기 시작했었어요. 곤두박질 먼저. 그리고 이제 금리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진짜 다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기억이었는데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때 자 이거 똑같은 그래프인데 검은색이 나스닥 그래프예요. 여기 파란색이 금리거든요. 미국 시장 금리가 갑자기 3%를 딱 돌파하는 순간 검은색 나스닥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쭉 폭락, 쭉 내리꽂았어요. 그냥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12월 25일까지 약 2, 3개월 동안 내리꽂았는데 이때 이제 28% 뭐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계좌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었었죠. 했는데 이때 이제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식 사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타이밍을 재는 게 어렵다고 강조드리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진짜 우리는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는 위대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 숫자도 다 찍히고 있고 그래서 이건 주식 사기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라는 말을 2번 반복했었죠. 그때. 이때 다들 시큰둥했어요. 이랬는데 다음날부터 미국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5% 오르고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6% 오르는데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하루에 10%막 쭉쭉 오릅니다. 그 전날 투매가 나왔거든요. 패닉셀 나온 다음날부터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팔고 간 보지 말자라고 이때 다짐한 게 이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바닥 재다가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이건데 이때 2018년에 빠졌을 때인데 만약에 지금 리포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때처럼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볼게요. 2018년에 또 나스닥이 200일 심리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다.
자, 그래서 급락 하다가 12월부터 이제 연간 랠리를 펼쳐가지고 연말에는 수익률이 39%로 마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22%, 23% 찍고 제 주식들은 거의 반토막 났었어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마감은 39%. 근데 이때도 연초에 개미들은 다 털려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연초에는 다 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혹은 지금 주식시장이 2018년하고 똑같이 움직여도 우리가 돈 벌기 어려운 이유가요, 지금 딱 요 구간이거든요. 2018년인데 제가 반복되는지 한번 볼게요. 200일 선을 깨고 내려가서 일단 사람들이 심리가 다 위축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반등하는데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내려가요. 이때 현금을 소진합니다. 우리가 현금 털려요. 오, 반등이다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또 떨어집니다.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떨궈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 꼬시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척하면서 또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보통 여기서 우리 대부분 남았던 현금을 소진합니다. 여기서 야, 이 정도면 싸다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다 털리고 이제 현금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귀신같이 우리 계좌를 알고 내리꽂습니다. 이때부터는 반등을 안 줘요.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반등조차 없이 밑으로 내리꽂습니다. 이때가 이제 패닉셀 나오는 구간입니다. 여기 매번 그렇습니다. 조정장에서. 이때가 어떤 구간이냐면요,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쳤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미쳤다 소리. 여기까지 미쳤어 하다가 이때는 다들 아무 말도 못해요. 이 구간이 그 고요의 구간, 일명 무풀 구간인데요. 뉴스 기사도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치면 고요의 바다 이런 걸로 거의 정적이 흐릅니다. 다 어차피 외면하거든요. 계좌를 안 봅니다. 이 순간에는 볼 수가 없어요.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우리가 참다 그래 소몽이 팔지 말라 그랬어 그랬는데, 아,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딱 파는 순간 그때부터 반등합니다. 여기 비행기 보이시죠? 내가 파는 순간 이때부터 여기 쭉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겪어본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 타이밍을 잰다? 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회인 거 알아서. 코로나 때 똑같았거든요. 이러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때는 따라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말로는 아유 소몽님 반등 확인하고 여기 바닥 다지는 거 보면서 들어가면 되죠.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간 사람 다 돈 벌었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못 사면 오를 때도 못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 같이 해보시면 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참고로 증시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제가 재밌게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원래 재밌으면 안 되는 그림이긴 한데 소몽의 광기 외면 곡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장세가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부정은 아예 안 떨어져 다가 짜증, 약간 짜증이 나요. 이제 짜증, 공포, 패닉, 분노.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짜증과 공포 사이예요. 약간씩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주식 관련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아, 저 사람 말 믿고 샀는데 열받는다 그러다가 좀 더 떨어지면 공포가 오고, 이제 확 내리꽂으면 이제 당황하죠. 패닉셀 하죠. 패닉셀. 그럼 이제 분노,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 이러면서 막 뿔난 거 보이시죠? 이러다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해. 내가 주식을 하나 보자. 내가 미국 주식 하나 보자. 전문가들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 보자. 분노하다가 이제 외면 단계, 여기 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계, 여기가 일명 무풀 단계입니다. 무풀 단계. 보통 여기가 기회가 극대화되는 구간인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은근히 잘 맞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딘가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광기 외면 곡선인데요, 제 책에도 이렇게 있어요. 댓글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소몽님 전 잘 모르겠으면 제 유튜브 댓글을 슬슬 보시면요, 이제 떨어지다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게 이제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악플 단계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무자비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되다가 여기 눈물도 메마르는 구간, 여기가 무풀 단계입니다. 여기 다 떠나요. 제 라이브에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주식을 안 하거든요. 접었거든요. 다 팔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한다 이러면서 다 환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가 찐바닥인데, 큰 하락이나 조정장이 오면 요때가 찐바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잘 맞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매번 이게 반복됩니다. 매 조정장 때마다. 그냥 재미삼아 한 것 같지만 재미 이상으로 잘 맞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2018년에 10월부터 2018년 말 크리스마스 바닥까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애플이 38% 빠지고요, 엔비디아가 55% 빠집니다.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그때 마소, 알파벳도 10몇 %씩 빠졌지만은 제가 들고 있던 애플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깜짝 놀랐었는데, 이때 애플 40% 빠질 때 유튜브에 거의 처음 영상 올렸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 진짜 싼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애플 내부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근데 애플이 이제 끝났다. 다시는 못 오른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애플리스를 끝냈다고 했다. 이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아, 말이 되냐 하시는데 그때는 그 댓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요. 애플 못 오른다. 끝났다. 참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때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라는 댓글 달리고, 늘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내심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을 좀 더 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다 개인 성향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무풀 단계가 지나고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왜 못 들어가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때 모든 전문가나 월가 뉴스에서 뭐라 그러면요, 다시 떨어진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 뉴스 검색해보세요. 쌍바닥이라 그러는데요, 바닥 2번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라, 바닥 확인해라, 안전해지면 들어가라, 악재가 사라지면 들어가라, 확실해지면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떨어질 땐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삽니다.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겁나서 못 들어가요. 대부분은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V자 반등하니까.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다시 언제 떨어지나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였고요. 안 떨어져요, 바닥이. 자, 그러다가 쭉 오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전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이때 갑자기 호재들이 막 뉴스 나옵니다. 본격 랠리 시작,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대부분 개미들이 그래 이젠 들어가자, 오케이 안전해졌어, 그래 뉴스에서 말하는 악재가 다 소멸됐어, 그럼 이제 들어가자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다시 이제 또 떨어지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또 이제 진짜 끝이래요. 이제 진짜 봐라, 내 말 맞지 않냐, 바닥을 보러 가지 않냐,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봐라 200일선 깨졌지 않냐. 그럼 이제 또 개미들이 손절 털리고, 그러고 나서야 진짜로 찐 랠리를 연말에 합니다. 이게 매년 벌어집니다. 매년.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결산해보면은 증시는 맨날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20% 30% 올라있는데, 야 돈 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칼같이 재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좀 견디자, 이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20년 동안 이 개미 털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미국 증시가 20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연초에 기가 막히죠. 올해도 반복이고 작년에도 반복이고 코로나도 반복이었습니다. 1월달 2월달에 빼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연초에 개미들이 마음 먹고 들어오거든요. 야 성과급도 들어왔고 내가 올해는 주식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풀매수 때리기 때문에 연초에 일단 물리기 시작하면은 못 견딥니다. 새해 다짐으로 주린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풀베팅 하는데 주식을 빼버리는 거죠, 일부러. 그 다음에 스멀스멀 들어올리면서 연말에 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 2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진짜 있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매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딱 1월부터 빼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반기에 타이밍 바닥을 잴 수는 없지만 좀 느긋하게, 그래 올해 증시 변동도 심하고 하니까 현금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 좀 천천히 모아가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말에 웃으면 되잖아요. 연말에 단타 치실 분들은 저의 전략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타보다는 모아갈 주식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변동성도 한번 정신 같이 차리고 견뎠으면 좋겠는 게요, 이때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걸 다시 가져왔는데요, 2018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이유가 되게 많아요. 이때도요,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겁주더니 갑자기 2019년 돼서는 미안한데 경제가 둔화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생각보다 천천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미중 갈등 난리였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돼요.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같이 악수하면서 친하면서 막 어깨 동무하더라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서로 으르렁거리더니, 그러다 갑자기 또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이랬는데 갑자기 예상보다 선방 이러면서 반등하고, 빅테크 고점 논란. 빅테크 고점 논란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빅테크는 매년 동네 북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업 이익이 잘 나왔다, 역시 빅테크다 이러면서 또 오르기 시작하고,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휘청휘청 하시면 딱 먹잇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하락을 4개월 하더니 전고점 회복하는데 3.5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나온 기사가 부럽네요 미국 증시 사상 최고 경신. 이게 2019년 4월 신고가 회복하고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도 미국 주식 끝이라 그랬고요, 이때도 미국 주식 거품이라 그랬고, 빅테크는 끝이라 그랬고, 거 봐라 주식하는 거 아니다,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소리가 도배가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슈카 형님, 여기 옆방송에서 방송하는 시간인데요, 누가 이거 짤 캡처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락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죠? 형님 또 웃으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무대응. 그냥 가만히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원래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든지, 막 팔고 이리저리 막 시간 되면서 뉴스 보고 경제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내가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돼?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조금, 이 한마디가 역시 슈카 형님 내공이, 제가 이렇게 한 영상을 몇 시간 준비하고 떠드는 것보다 이 한마디, 또 이렇게 저도 또 멘탈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이슈들인데 이렇게 또 조정 핑계를 대네요. 진짜 미중 갈등 올해 내내 있을 것 같고, 미러 갈등, 연준 긴축 속도, 빅테크 규제, 10월 달에 시진핑 즉위, 11월 중간 선거, 지금 러시아도 바이든 지지율 안 좋으니까 막 맹공격 하잖아요. 천연가스를 핑계 삼아서 유럽한테 볼모로 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신없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정신 차려보면 주식이 또 올라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나 탄탄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있는 기업들 늘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도 다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 너무 쫄지 말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 만약에 소몽님 저는 현금이 없다니까요, 물려가지고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별로인 종목을 현금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쉽지만 손절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벌면 됩니다. 지금 그 주식들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부 잠이 오는 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